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등의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역시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테헤란 수도를 빠져나가려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국의 무차별 이민자 단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의 약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 출신 이민자로 채워져 온 만큼 ICE의 단속이 심해질수록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건의 무료 항공권을 얻기 위해 승무원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전신 사규와 공항 보안구역 불법 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감세 법안과 관련해서 신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또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는 법 공포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5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영주권을 살 수 있는 이른바 골드카드 신청자가 무려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16일 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에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68,7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자사 소셜미디어의 왓츠앱에 광고를 도입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왓츠앱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함께 메타의 주요 SNS 플랫폼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가 30억 명에 달합니다. 소울브로즈 대표이자 찬양 선교사인 브라이언 킴 초청 찬양 집회가 샴북에 위치한 살렘 한인연합간유교회에서 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소식을 조재현 살렘교회 목사님 통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란 수도 테헤란 등의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테헤란 수도를 빠져나가려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부터 크고 작은 폭발음이 울렸고 오전 5시경 도시 전체에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테헤란 메리바드 국제공항 남쪽의 주거 및 군사시설, 제약회사들이 위치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폭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거론하면서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이후 이뤄졌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국의 무차별 이민자 단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의 약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 출신 이민자로 채워져 온 만큼 이민 당국의 단속이 심해질수록 인력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협회는 미국 내 외국인 또는 외국 출신 건설 인력을 약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3% 이상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별 외국 건설 인력의 비율을 보면 캘리포니아가 41%로 가장 높았고 뉴저지가 40,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각각 38, 뉴욕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와 조지아, 코네티컷,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등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25%를 넘기고 있습니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을 막으려면 관련 분야의 특별 비자 등을 신설해 노동 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거두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수십 건의 무료 항공권을 얻기 위해 승무원으로 위장을 한 혐의를 받은 한 남성이 전신 사교와 공항 보안구역 불법 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한 소식인데요. 35살의 티론 알렉산더는 승무원이나 조종사를 사칭해 무려 34건의 무료 항공권을 취득한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 연방지방검사는 지난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남성은 포트 로더데일과 할리우드 국제공항의 보안구역에서 허위로 침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5년부터 댈러스에 본사를 둔 신원 미상의 항공사에 근무했지만 조종사나 승무원은 아니었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항공사의 무료 항공권을 얻기 위한 이 계획은 지난 2018년에 시작되어서 무려 2024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플로리다에서 이러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알렉산더가 확보한 항공권은 승무원과 조종사 전용으로 나타났으며 무료 항공권은 조종사나 승무원으로 일할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이 혜택은 근속 연수와 재직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검찰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항공사의 온라인 발권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려 7개 항공사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현재 전신사기 4건과 공항 보안구역 허위 출입 1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려 34건이나 범행을 저질렀을 때 한 번의 의심이나 제지가 없었다는 것이 더욱 황당할 뿐입니다.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감세 법안과 관련해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의 세액 공제를 법 공표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4,000의 세액 공제는 법 공표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미 조립을 포함한 구매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리스용 전기차에 대한 $7,500의 세액 공제를 종료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재 리스용 전기차는 북미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요건 등 구매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구매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 전기차는 180일 동안 세액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0만 미국의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골드카드 신청자가 무려 7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무려 68,7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투자 이민 제도에 따르면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 내야 하는 최대 투자금은 $180만. 지난해에는 약 1만 4천 명이 EB5 비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골드카드의 큰 방향은 결정됐지만 신청 자격과 국가, 세제 등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조만간 골드카드 제도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골드카드 발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소울 브로즈 대표이자 찬양 선교사인 브라이언 킴 초청 찬양 집회가 샴부그에 위치한 살렘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소식을 조재현 살렘교회 목사님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소개와 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재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샴버그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 해에 4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찬양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네.
이번에 브라이언 킴 찬양 사역자님을 모시고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특별한 찬양 집회를 혹시 좀 짧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 네. 열리고, 네. 네. 브라이언 킴 초청 찬양 집회는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에 열리는데, 시간은 7시 30분부터 있게 되고요.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장소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살렘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소도 혹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소는 10 South Walnut Lane, 그리고 샴버그, 일리노이고요. 네, 이번에 그 브라이언 킴 찬양 사역자가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함께 찬양 집회를 하시게 됐는지 그 목적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브라이언 킴 찬양 사역자님께서 이쪽에 그 찬양 집회 스케줄을 잡으시면서 살렘 교회를 보시고 먼저 사실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25년도에 특별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거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왔기 때문에 이분께서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찬양 집회를 통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함께 집회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집회이고 무엇보다도 저희 교인이시든 아니시든 정말 누구나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하시면 참 좋을 찬양 집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찬양 집회를 위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약 한 3달 전쯤에 네, 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그 일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키우는 아무래도 주로 어머님들이시겠죠.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사실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거나 은혜를 받는 그 기회들을 갖기가 어려우신데 그래도 이번 집회만큼이라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마지막 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근본 브라이언 킴 초청 찬양 집회에는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리고 찬양 집회를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분 모두를 초청하고요.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집회를 통하여서 각자 받는 은혜 혹은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요. 누구나 시간 되시면 오셔도 좋고 특별히 아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편안하게 오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여러 발런티어들을 지금 모집을 해놔서 아이들을 잘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찬양 집회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보이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짧게 예보됐습니다. 저녁에도 잠깐의 비 소식 예보된 가운데 하루 종일 습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떨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